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그 미움 정말 상대를 향한 건가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함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 230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장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하게 우리를 관통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미움의 본질과 왜 지금 우리 세대가 이 감정에 특히 취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매우 정교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는 욕망, 분노, 미움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욕망은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충동. 분노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격정. 그런데 미움은 다릅니다. 미움은 지속됩니다. 미움은 자리 잡습니다. 미움은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치료될 수 있지만 미움은 치료 불가능하다. 분노는 고통을 주지만 미움은 파괴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괴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미움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사라지길 바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파괴의 에너지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영혼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움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덕을 훼손하며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미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며 결국 우리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칼을 들고 있지만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해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 세대가 이 감정에 특히 취약할까요? 우리 세대는 비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성적으로 줄 세워지고 직장에선 승진과 연봉으로 평가받고 결혼에선 배우자와 자녀의 스펙으로 비교당하고 은퇴 후엔 연금과 자산으로 등급 매겨지죠. 그리고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단톡방에선 누군가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페이스북엔 해외여행 사진이 도배되고 인스타그램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스스로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건 무엇일까요? 열등감, 박탈감, 억울함, 그리고 미움. 특히 4060대는 지금 삶의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재정이 되며 사회적 위치가 불분명해지고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이런 불안정의 시기에 미움은 쉽게 자리 잡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둔 동창, 자신의 경험을 평가절하하는 후배, 세대 차이로 소통이 어려운 자녀, 신뢰를 저버린 오렌지인.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움은 사실 자기 비난이 외부로 투사된 형태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났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움이 정말로 나를 파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신체적 차원부터 봅시다. 현대의학과 뇌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만성적인 미움과 분노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 사람은 편히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전쟁터가 됩니다. 정신적 차원은 더 심각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주의를 독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생각, 일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 밥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미움에 쏟아붓는 순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자기개발, 취미생활, 평온.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관계의 파괴입니다. 미움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미워하게 되고 결국 주변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영혼의 부패가 바로 이겁니다. 미움이 습관화되면 우리는 세상을 미움의 렌즈로만 보게 됩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선의도 악의로 해석되고 모든 관계가 의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의 완성입니다. 칼을 들었는데 그 칼날이 결국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에게 내 에너지를 주지 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절제라고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SNS 보지 않기. 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기. 그 사람에 대한 상상 멈추기. 아니, 그럼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철수입니다. 미움의 에너지는 관심에서 나옵니다. 관심을 끊으면 에너지도 끊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계승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을 미워하는가? 이 미움 뒤에 숨겨진 내 상처는 무엇인가? 혹시 내가 나 자신에게 화난 건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의 모습에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싫다면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는 아닌지, 무책임한 사람이 싫다면 혹시 내가 과도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미움은 종종 거울입니다. 마지막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 덕과 실천적 지혜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극단과 극단 사이의 중용입니다.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의 용기. 인색함과 낭비 사이의 관대함. 그렇다면 미움의 중용은 무엇일까요? 정당한 분노와 무관심 사이의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상대를 증오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으며 적절한 거리에서 내 평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0분 감사 일기 쓰기. 미움에 집중하지 말고 감사에 집중하세요. 둘째, 운동과 명상으로 에너지 순환시키기. 정체된 분노는 독이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가치 있는 곳에 시간 투자하기. 미움은 삶의 공백에서 자랍니다. 그 공백을 채우세요. 넷째, 용서가 아닌 놓아주기.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경쟁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감정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미움을 습관화하면 우리는 결국 쓴 사람이 됩니다. 쓴 말을 하고 쓴 표정을 짓고 쓴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듭니다. 반면 미움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존엄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행복은 쾌락이 아닙니다. 영혼의 탁월함에서 오는 평온과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미움이 아닌 평정심에서 옵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미워함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칼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상대를 향한 칼을 나를 지키는 방패로 바꾸세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로 바꾸세요.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내 인생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미움이 아닌 평온으로, 분노가 아닌 지혜로, 증오가 아닌 존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